(2025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면 법대로를 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법 자기 맘대로 이거 됩니까?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했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대통령 파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불법이 문제가 있다면 그 대통령의 불법은 봐줘야 되나요? 이거는 이재명을 찍은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의 양심에 따져봐야 됩니다.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좌파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를 했는데 숨 쉴 틈 주지 말고 내란 세력 박멸하자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숨 쉴 틈 주지 말고 내란 세력 박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은 내란이 아니죠. 이재명을 추수하는 검찰 세력들은 내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계엄령입니다. 그 계엄령을 내란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걸로 인해서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을 숨 쉴 틈 주지 말고 박멸하자. 숨 쉴 틈 줘야지. 이게 독재국가요? 이거 전 세계 좌파 운동을 했다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하나하나 따져서 내란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인권을 보장해야지. 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숨 쉴 틈 없이 내란몰이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뭐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을 넣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해요. 6월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 개정안을 냅니다. 통과되겠죠.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러면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없습니다. 그때쯤 이제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을 토대로 이제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얘기할까요? 이것도 참 지켜봐야 돼요. 참 지켜봐야 돼요. 그 소리 못하는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녹봉받고 있는 것도 정말 추하게 그지없습니다. 바른 소리도 못하면서 뭐하러 있어? 사표는 냈는데 반려됐다고 뭐하러 있어? 그냥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징계 받으면 되지.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시인데 정말 비겁한 윤석열 내각 구성원들을 여러분은 구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지금 6월 15일부터 17일 사이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북한 문제, 중국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그거 별로 이재명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인데 거기 쫓아가서 뭘 할지 그런 걸 논의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한데 그거라도 가야만 그 다음날 18일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열리죠. 분명히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는 혐의가 있으니 유죄를 줘라 라는 식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했습니다. 그 재판을 6월 3일 대선이 있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법원이 줏대 없이 정치적 압박을 받으니까 연기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당선됐어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을 어기고 무죄를 때린다. 이거 굉장히 빅뉴스가 될 겁니다. 언론이 아무리 이재명을 위해서 알아서 긴다고 해도 이건 안 쓸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유죄를 때린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벌금형 100만 원 이하, 90만 원쯤 때리면은 이재명은 유죄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100만 원형 이상으로 때리는 거지. 두 가지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로 때리는 게 판사도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는 방법이라서 그걸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딱 때려서 이재명 너 집에 가 대통령 하지 마. 물론 대법원 최종심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뉴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G7 회의에 어떻게 한국에 가도록 급히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닌 걸 논의하는 회의에 간다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이 열리기로 돼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간 법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하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계엄이 제대로 된 계엄이 아니라서 파면을 한 거다. 그런데 그가 파면을 당했다고 해서 그 앞에 민주당이 특검을 그다음에 무슨 뭐 탄핵을 남발한 게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만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불법이기 때문에 파면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했으니 탄핵 파면이 되었다면 이재명도 공직선거법 위반한 게 있고 뭐뭐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문영배 전 소장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데 내가 탄핵 심판을 담당하게 된 거는 계엄령 사건이 있기 때문에 파면을 한 거지.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특검과 탄핵을 남발한 거였다면 그거였으면 또 달라지지만 그거는 이제 근데 그것도 본인은 분명히 불법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재명 이거 법안으로 딱 왔으면은 사법대에 왔으면 처벌을 제대로 해야죠. 근데 이거를 입법권을 쥐고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하라라고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또 내려고 합니다. 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올바른 사회입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만들고자 한 사회가 이런 겁니까? 그래 윤석열이 잘못해서 파면하고 내라머리 하는 건 좋아. 근데 이재명이 잘못한 거는 왜 봐주려고 그래? 김민웅이라고 하는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씨 형이죠. 그 양반이 촉분행동을 이끄는데 거기에서는 숨 쉴 틈 두지 말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그러는데 그래 그들이 불법 계엄을 해서 이렇게 척결하자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불법도 숨 쉴 틈 주지 말고 척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말은 안 해? 그 외에도 지금 언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기자들 또 PD연합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이사를 많이 집어넣죠. 이제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은 안 했기 때문에 EBS, MBC 이사를 교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법을 바꿔서 자기네를 따라가는 세력들을 주주로 넘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이 퍽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보루인 조선일보가 얼마나 버틸까 저도 참 궁금해요.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하면서 법을 맘대로 바꾸겠다는 거지. 이거 이재명 독재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재명 뽑은 사람들은 잘한다 할 겁니까? 비겁하게? 이재명 불법은 봐주고 윤석열 불법은 못 봐줘? 그런 게 어딨어? 심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씨 측에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이재명 방탄을 하게 되면 그런 법이 제대로 된 거냐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다.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재판 중인 거는 해당되냐 안 되는데 재판 중인 거를 세우는 게 이 헌법 이거 84조와 위반되는 거 아니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데 그러한 헌법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씨라고 지금 이재명 재판 3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야. 이게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만들자고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나요?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재명 뽑아줬다.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찍어준 유권자들은 비겁하다고 봐. 그래도 지켜보자. 뭐 잘하겠지. 아니 싹수가 노란 게 어떻게 잘 되냐고. 이 독재를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나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돼 있는데 나치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만들죠.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다. 수권법이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이기 때문에 수권법 만들 필요도 없이 자기네가 원하는 법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수권법을 가진 나치랑 다를 바가 없어. 그때
독일 국민들이 저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빨려 들어갔고 대패를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재를 허용한 결과가 그겁니다. 독재에도 좋은 독재가 있고 나쁜 독재가 있어요. 뭐 좋고 나쁜 게 뭐냐. 결과론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면 박정희 독재 같은 건 좋은 거지. 히틀러 독재 같은 게 나쁜 거지. 난 독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근데 독재가 오래 하게 되면 썩는다는 건 인정은 해. 근데 독재도 민주국가도 독재 허용합니다. 전쟁 시에는 전권을 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나쁜 독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면은 그 사람을 찍은 유권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나중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말이야.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짓말만 하는, 이런 유권자들은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자, 계엄이 불법이라고 탄핵해놓고, 이재명 불법은 봐줘야지. 이렇게 낫지에 버금가는 식으로 독재를 하는 민주당,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내란몰이 하는 세력들, 그걸 봐주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 저는 가장 비겁한 자는 이재명을 찍었음에도 이재명 불법을 허용하는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